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정교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정교화라는 거는 우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 개발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교화된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 모델을 의도적으로 통합을 하거나 중복을 하거나 분리를 해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그 행위를 보고 우리가 반정교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반정교화라는 거는 우리 정교화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반대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필드들이 있는데 그 필드들이 우리 정교화 과정 하면서 이제 다 쪼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들은 항상 자주 사용해요. 만약에 뭐 학생들한테 전화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학생들의 이름도 있어야죠. 학번도 있어야죠. 전화번호도 있어야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서로 다른 테이블로 다 쪼개져 있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특정 내용을 검색을 했을 때 그런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조인을 해요. 논리적으로 다 조인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 준다고요. 근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통합도 시키고요. 중복도 시키고 분리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그 행위 그거를 보고 우리가 반정교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정교화를 수행하게 되면 시스템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관리 효율성도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합하고 중복하고 분리하고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의 일관성이 됐든 정합성이 됐든 그런 것들은 다소 저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교화가 좋다, 반정교화가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교화를 먼저 시켜놓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막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체크합니다. 성능을 체크해보고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일부분 이제 반정교화를 시킨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생선을 올려놓고 이제 생선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센 불에다가 생선 구우면 돼요? 아니면 무조건 약한 불에다가 구우면 돼요? 아니죠. 어느 정도 불 조절을 우리가 구워가면서 해줘야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도 처음에 이제 만들어낼 때 무조건 정교화를 우리가 1정교형부터 시작해서 5정교형까지 무조건 다 정교화를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무에서 3정교형까지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단은 3정교형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시스템 성능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능 평가 해보고 괜찮아 괜찮다 그러면 그냥 3정교형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고 안 좋은 것 같아 조금 너무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반정교화를 거기서 시켜서 성능 향상도 시키고 관리 효율성도 우리가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적정선을 이제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반정교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거꾸로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반정교화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테이블을 이제 통합하는 거. 우리가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정교화라 그랬죠. 이 반정교화는 거꾸로 이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거꾸로 분할할 수도 있어요. 분할하는데 우리가 정교할 때 그렇게 분할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분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속성, 중복된 필드를 우리가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교화 방법에는 테이블 통합, 분할, 그 다음에 중복 테이블 추가, 중복 속성 추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정교화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 특징 있죠?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반정교화라는 건 뭐다? 정교화된 그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정교화된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통합하거나 중복하거나 분리해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거,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그 행위를 보고 반정교화라고 하더라. 이 반정교화는 왜 한다?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죠. 그때 이제 성능도 향상이 되고 효율성도 증가가 되지만 우리가 반정교화를 했을 때 뭐가 안 좋아진다? 데이터의 일관성이 됐든 정합성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일부 저하될 수 있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반정교화 방법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데 이 네 가지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이요.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 개발 및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교화된 그 데이터 모델을 의도적으로 통합하고 중복하고 분리해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그 행위가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반정교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 지금처럼 반정교화라고 적어도 되고요. 디노멀리제이션 해서 영어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해서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써도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 한글로 써라 영어로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글로 쓰는 게 좋겠죠. 괜히 영어로 쓰다가 만약에 스펠링 한 글자라도 틀리게 되면 틀린 걸로 채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정교화 원칙을 위배했다. 그러면 반정교화죠.